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죠. 하반기 변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은 물가와 부동산 그 다음에 환율 등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서비스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6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온 멤버십 서비스에서 3기 신도시 중 분양가 2배가 뛸 핵심 지역 8곳을 추렸습니다. 자, 이들 지역은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됩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초등학생도 하는 금리와 부동산 관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은 보통 내가 그동안 모은 목돈에다가 주택담보대출을 더하죠. 자, 근데 내가 그동안 모은 목돈의 가치는 뭐가 결정해요? 예금금리가 결정을 하죠. 자,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부담은 무엇이 결정하죠? 대출금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부동산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의미고,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수요가 증가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의 실수 목적 말고도 투자자한테도 이 금리는 큰 영향을 줍니다.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이 873조 원 규모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예금은 보통 1년 단위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만기 시점에 예금 금리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예금을 재해치하지 않고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등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투자 수요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도 됩니다. 자, 현재 기준금리는 3.5% 수준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현재 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긴축적인 수준의 금리는 반드시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금리를 낮추는 시점과 속도가 부동산 시장에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는 전세 시장도 이 기준금리에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금리는 언제 낮출까요? 물가가 2%로 수렴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낮춘다고 이창용 총재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증거는 무엇이냐? 근원물가 상승률이에요. 근원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근원물가는 무엇인가요? 전체 물가 품목 중에서 식료품과 에너지 같은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물가 품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금리라고 말씀드렸고, 이 금리를 바꾸는 요인이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자,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3.1% 헤드라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월과 똑같고요. 시장 기대치와도 일치했습니다. 자, 3.1% 높은 수준이에요. 물가 안정 목표제 2%를 한참 웃도는 거죠. 농축수산물이 무려 전년 동월 대비 11.7%를 기록했습니다. 자, 주요 농축수산물 물가 중에서 사과가 무려 전년 동월 대비 88.2%, 배는 87.8%. 요즘 과일 사 먹기 겁나죠. 여기에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휘발유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가 흐름은 당분간 매끄럽지 않다. 유가와 농산물의 흔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물가가 당분간 좀 높은 수준에 유지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것은 근원물가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자, 2023년 12월에 2.8% 상승률이 2024년 1월에 2.5%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발표되고 나서 진행됐었던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는 그동안의 매파적인 성향을 걷어내고 비둘기로 180도 바뀐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창용 총재를 바꿔놨던 근원물가가 추가로 2.4% 상승으로 낮아졌다는 거죠.
자, 어떤 품목이 영향을 줬나 살펴볼게요. 먼저 외식 서비스 2월달에 3.8% 상승률에서 3.4%로 뚝 떨어졌습니다. 1월달 대비해서는 거의 1%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또한 외식 외 서비스도 보겠습니다. 자, 2월달에 3.1%로 상승률이 오히려 확대가 됐었다가 이번 달에 2.9%로 한 번에 2%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식품 볼게요. 자, 작년 12월 달에 4.2%인데 1월 달에 3.2%, 2월 달에 1.9%, 현재는 1.4%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보통 물가 품목, 물가 불안의 장기화를 볼 때 서비스 물가를 많이 보는데 한국은 이 서비스 물가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2.8%에서 1월 달에 2.6%, 2월 달에 2.5%, 3월 달에 2.3%까지 낮아진 거죠. 자, 한국은행은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내수 침체가 정말로 심각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근원물가는요, 물가 불안의 지속성을 나타낼 뿐더러 또 하나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인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게 이 물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은행 물가 전망 경로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2월 달에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 근원물가 상승률을 2.4%로 예상했습니다. 벌써 3월에 상반기 목표 수준에 도달이 됐습니다. 자, 얼마 전 서영경 금통위원 발언 기억나시나요? 금리 인하로 가계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돼 내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올해 금리 인하에도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다. 금리 인하가 아닌 정상으로 봐달라. 하반기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지표가 이번에 발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5월 금통위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상반기 금리 인하 어려워. 당연히 6월달까지는 안 낮추겠죠. 5월까지 데이터 보고 판단하겠다 해서 5월달에 경제 전망이 나오는데 이 경제 전망에서도 계속해서 물가가 낮아질 거는 확신이 있으면은 일단은 무엇인가 신호를 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11일 날 금통위가 있거든요. 이때 인하한다 그러면 5월 달에 어떤 식으로든 깜빡이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 금리 인하를 가정하고 좀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물가하고 이제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좀 많이 달리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인 게, 야, 지금 물가가 안정됐냐? 근데 원래 체감 물가와 통계는 괴리가 있어요. 저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말씀드리지만 마트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과일 못 사 먹어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또 이제 그 위에서 통화정책 하는 사람들이 보는 물가 지표는 따로 있더라고요. 두 번째, 미국도 못 내리는데 감히 변방의 한국이 먼저 내리겠냐? 환율 봐라. 오늘 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5%입니다. 너무 뜨거운 미국 경제 때문에 이것도 쉽게 못 낮추고 있어요. 자, 4월 1일 날 발표된 미국 ISM 제조 PMI에서 50.3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갈수록 후퇴하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고 낮추지 않을 것 같은데 한국이 감히 낮출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많이 드는 예시가 있습니다. 대만 기준금리 2.0%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올라서 2%가 됐고요. 태국 기준금리는 2.5%입니다. 미국이 5.5%인데 그거보다 한참 낮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간단합니다. 모든 국가는 자국 물가 수준에 맞는 기준금리를 책정하기 때문이죠. 한국도 한국 물가에 맞는 기준금리를 책정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어쩌려고요? 지금 1달러당 1352원,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환율은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성장률이나 재정 상태, 정치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주변국의 환율, 외환 보유고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딱히 얘가 어떤 요인으로 결정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최근에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엔화 약세입니다. 지금 엔달러 환율이 3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죠. 자,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긴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좀 개입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게다가
중국 위안화도 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1달러당 7위안 하면 뭐 포치다 뭐다 해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1.09위안이에요. 1달러당. 그러다 보니까 중국 위안화 약세, 엔화 약세가 원화 약세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창용 총재도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2023년 10월 13일 G20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창용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통화 정책은 환율 등 가격 변수 변동보다는 불확실한 유가에 영향을 받는 국내 물가 경로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예전에는 기준금리를 낮춰도 집값이 떨어졌는데 보면 2012년부터 2013년에 기준금리가 좀 지속적으로 낮아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12년과 2013년은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던 해죠.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영상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또한 집값 폭락치 특히라 불리는 신도시 공급 시작이 과연 경기도 인천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영상은요, 많은 분들이 보시기 용이하도록 좀 쉽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